사연자 제보입니다. 전 남친 내 친구와 바람이 났음. 여태 만나왔던 사람 중에서 바람 피운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바람을 피더라도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 글을 쓴 현재 둘이 바람 피우고 있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걸 두 사람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 남친은 작년 3월에 만났고 바람난 친구와는 작년 6월쯤 전 남친 소개해주면서 서로 처음 만났어요. 7월쯤 자취방을 구하게 되면서 집들이를 시작으로 자주 만나게 됐는데 이게 화근이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집들이 이후로 자주 만나다 보니 서슴없이 장난칠 정도로 둘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같이 자주 만나던 도중 11월 초쯤 친구랑 말다툼이 있었고 그 말다툼 이후 친구랑 한 달 정도 연락을 안 하던 도중 자주 만나서 놀던 전 남친 지인이 이 오빠를 엘리라 부를게요. 생파 겸 송년회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죠. 위에서 말했듯이 11월 초 말다툼으로 인해 이미 친구랑 연락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인지라 연락하기가 뭐해서 전 남친에게 연락하라고 했어요. 전 남친이 연락을 해서 친구가 오게 됐고 말다툼한 이유라서 어색했지만 이전부터 넷이서 잘 만났고 친구랑 애로빠는 썸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친구와 애로빠는 둘이 모텔을 갔어요. 다음날 같이 해장하자며 자취방에 다시 모여서 해장을 했고 그날이 이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게 12월 초 그렇게 잊고 지내던 중 전 남친 언제부터인지 말투나 행동이 소홀해지고 마냥 피곤하다는 말만 하면서 평소 좋아하던 스킨십도 점점 줄었어요. 그저 권태기인가 하는 생각해 이래저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도중 결국 일이 터져버렸어요. 지난 주말 전 남친의 지인이 결혼을 하게 됐다며 청첩장을 받기 위해 가야 한다 했어요. 아도 아는 지인이었지만 신년회 겸 청첩장 겸 남자들끼리 만나는 자리라 전 남친 혼자 7시쯤 약속을 보냈어요. 그 후 새벽 4시쯤 전 남친은 인사불성인 상태로 자취방에 왔고 자다 일어나서 취해서 몸도 못 가누는 전 남친을 눕힌 채 한숨 돌린 후 다시 자려고 하는 순간 지인에게 선물 받은 기프티콘이 생각이 났었어요. 평소에 기간이 만료되어 못 쓰는 기프티콘이 많아서 기간 연장을 하려고 전 남친의 핸드폰을 열었어요. 왜 그날 하필 전 남친의 핸드폰을 보게 된 건지 내가 내 손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어요. 연애 초반부터 전 남친과 지문 등록을 해줬어요. 쇼츠로는 1편이 끝입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기프티콘 기간 연장을 위해 카톡을 들어갔고 카톡을 열자마자 대화 목록이 보이는 중 최근 목록에 친구랑 나눈 카톡이 있는 거예요. 친구와 내가 이미 11월 초에 싸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둘이 따로 연락할 일이 없던 상태였고 의문스러움에 대화를 보게 됐어요. 대화 내용을 읽어보니 나 만날 때는 친구랑 연락하던 카톡방도 나가고 통화 내용도 지웠었는데 이날은 고주망태 상태여서 카톡방을 나가는 걸 까먹은 거예요. 둘이서 나눈 카톡 내용은 가관도 언이었어요. 카톡 사진 첨부했어요. 친구가 원체 돈이 많아.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한테는 항상 옷이나 신발 등을 사주고 그 남자들의 부모님이나 조카들한테 선물 공세가 엄청 났어요. 이 친구를 알아온 7에서 8년 동안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남자에게 선물 공세를 해왔던지라 톡을 보니 역시나 이미 전 남친 선물도 사놓은 상태고 전 남친 부모님의 선물도 보냈던 건지 부모님이 자신을 이뻐하신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나는 친구와 다르게 사귀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에는 선물을 하지 않는 편이었고 진지하게 만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두 번째 명절부터 챙기기 때문에 이번 명절이 전 남친 만나고 두 번째 명절이어서 무슨 선물을 사야 하는지 고민하던 차였어요. 하지만 톡 내용을 보는 순간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민하던 내가 너무나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 친구가 내 전 남친과 바람을 피울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친구도 같은 회사 다니던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이유가 친하게 지내던 같은 회사 팀장이랑 친구 전 남자친구가 바람났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상처받았기에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 힘들어할 때 옆에서 누구보다 많이 걱정하고 위로해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헤어진 직후 바람 피운 남자친구 포함 팀장을 그렇게 욕하면서 한탄하더니 본인이 정작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친했던 친구이고
앞서 이런 경험에 아파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지 못했어요. 2편 쇼츠 끝입니다. 3편 계속됩니다. 내용을 읽고 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폰에 남아있을 만한 바람피운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우선 모텔 어플을 확인함. 결제한 내역은 없으나 포인트 지급으로 예약된 날짜가 있었고 그걸 보고 차분하게 확인하는 내 모습에 나조차도 소름이 돋았어요. 전 남친은 평소 핸드폰으로 내비를 쓰기 때문에 내비 어플도 확인했더니 친구의 집 주소, 모텔, 호텔, 펜션 등 주소가 찍혀 있었어요. 12월 들어서 주말마다 가족, 친구, 친척 모임은 이런저런 약속을 핑계로 친구랑 만났던 거였어요. 심지어 어제도 통화하면서 지난 추석은 나랑 데이트하느냐, 가족 여행을 가지 못해서 이번 설에는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태 이런저런 약속 핑계로 날 만나지 않는 동안 내 친구랑 모텔 가고 호텔 가고 여행도 갔던 거예요. 카톡 내용 중 친구가 전 남친에게 나랑 언제 정리할 건지 자기 기분을 생각해 봤냐면서 정리하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걸, 전 남친 성격상 우유부단해서 이래저래 나랑 헤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친구는 계속 재촉하고 또 전 남친은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2월 말에 있을 전 남친 지인의 결혼식에 불러주면 같이 가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걸 보니 뻔뻔하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소름이 끼쳤어요. 결혼하는 전 남친의 지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도 같이 만나서 놀았던 적도 있는데 내 친구라는 걸 뻔히 아는 상황인데 어떻게 결혼식을 같이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무슨 염치로 거길 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말에 바람 피운 걸 다 알게 되고 알게 된 날 바로 얘기하면 둘만 좋아라 할 것 같아서 주말부터 세상 착한 여친 코스프레함, 일부러 오빠 친구 결혼식 갈 때 입을 옷 사야겠다 해서 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하러 벌써 사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랑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이 얘기를 주변에 얘기하니 엘 오빠나 주변 지인들과 술자리를 만들어서 만난 자리에서 터뜨려라, 아니면 조용히 얘기해라. 또 전 남친 지인 결혼식 뒤풀이에서 대대적으로 개망신을 주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친구가 전 남친 빨리 정리하라고 다그치는 상황이라서 전 남친은 어떻게든 헤어지려 할 거고 절대로 내 친구랑 바람 피웠다고 얘기 안 하고 다른 핑계를 댈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러다 헤어지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친구랑 전 남친은 내가 아는 것도 모르고 하하 호호 하면서 웃고 있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아요. 그냥 쿨하게 보내줘야 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려서 오만 가지 창피를 당하게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지난번 남자친구가 친구랑 바람났다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일단 원본 글을 올렸을 당시 바람난 친구와 전 남친 알기 전에 글을 삭제하라고 하셔서 원문을 지웠었고 자작이다 못한 악플로 인해 다시 한번 원본 글을 정리하고 후기를 올립니다. 1월 11일 지난주 토요일 결국 일주일 동안 참아오다가 결국 전 남친 사실을 알렸어요. 토요일 날도 자취방에 찾아오겠다는 전 남친은 30분 만에 몸살이라는 변명을 하면 만나기를 거부했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라 평소와 다르게 화를 내면서 자취방으로 불렀어요. 전 남친에게 네가 내 친구랑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다며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고 친구와 정리하고 온다면 더 이상 캐묻지 않겠다 하였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차피 난 당연히 헤어질 거지만 지금 헤어진다면 그 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서 그 여자와의 관계를 깨고 싶어서 던진 말이지 결코 계속 이어서 만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일단 전 남친에게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라고 말은 했지만 난 빅엿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기에 일부러 바로 지르지 않고 화를 억누르고 계속 타이르며 정리하라고 했어요. 1월 15일 일주일간 마음고생으로 인해 컨디션이 안 좋아 회사에서 조퇴 후 집에 와서 잠이 들었어요. 자고 일어나니 전 남친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카톡이 와 있었어요. 그 카톡을 읽고 한두 달 만난 사이가 아닌지라 만나서 얘기하자 했으나 전 남친은 미안하다는 핑계로 전화는 물론 만남조차 거부함. 전 남친 헤어지자고 했다는 걸 그 친구에게 말했는지 바로 친구 카톡에는 디데이로 사귄 날짜를 설정했어요. 사연자 자취를 하게 된 게 원래 전 남친과 주말에 같이 있기 위해서였고 12월 말 자취방이 계약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전 남친 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양다리를 하는 상황인데도 굳이 이 사실을 모르는 나에게 집 계약 연장을 하자 했고, 난 그 당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에 방을 빼자 하다가 전 남친의 강한 주장에 결국 계약 연장을 한 상태였어요. 서류상 계약자는 저예요. 결국 방을 빼고 내놓는 것도 내가 진행해야 하는 상황, 연장한 상태에서 집을 다시 빼는 거라 집주인과의 트러블, 부동산과의 언쟁도 있었으나 계약자가 나라서 결국 내가 모든 일은 독박하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 전 남친네 친구랑 바람난 상태란 걸 알았고 당연히 더 이상 자취방에서 있을 필요가 없어졌기에 계약 연장을 취소해야 했어요. 자취방 연장 계약 취소로 인해 방을 빼면서 짐을 정리해야 했고 이러한 내용을 전 남친에게 얘기하였고 지난 주말 같이 짐을 빼기로 했었어요. 다정히 오붓하게는 아니고 같이 지냈으니 빼야 할 짐들도 각자 해야 하고 서로 쓰던 물건들도 있는데 내가 도우미도 아니고 절대 혼자서 사서 고생할 필요 없음에 당연히 너도 와서 치워라 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주말 당일 짐을 빼기로 했으나 전 남친은 연락도 받지 않고 짐을 빼러 오지 않아 결국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에서 도저히 혼자는 진행이 어려워 청소 플러스 정리 도우미님을 부르고 용달 기사님을 불러 짐을 빼기 시작했고 새로 입주하는 분이 정해져서 최대한 서둘러 짐을 빼고 정리를 해야 했기에 느긋하게 있을 여유가 없었어. 이미 주중부터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짐까지 정리하고 나르느랴 정신과 체력이 바닥이었어요. 짐을 챙기면서 자취방에 남아있는 전 남친의 노트북, 태블릿, 시계 등은 버리려다가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 물건이기에 나중에라도 딴소리 할까봐 버릴 순 없어서 결국 애오빠에게 전해주기로 했어요. 애오빠를 만나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푸념 아닌 푸념을 하게 되었고 그 얘기를 들은 오빠는 전 남친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전 남친과 전화를 끊은 후 친구가 애오빠에게 연락하여 전 남친과 셋이 만나서 오해를 풀자고 했어요. 애오빠는 이 상황을 안 이상 당당하다면 나 포함 넷이서 만나자 얘기를 하였지만 친구는 상관없으나 전 남친이 날 보는 걸 무서워한다 하였어요. 왜 지는 당당한지 묻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 너무 억울했어요. 결국 넷이서는 만나지 않겠다 하였고 결국 애오빠도 전 남친과 언쟁으로 싸우고 연을 끊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또한 애오빠와 얘기를 하면서 친구의 만행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더 이상 놀랄 일은 없을지 알았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래도 되나? 무슨 생각인 건가? 혹시 인간이 아닌 생물인가 싶었어요. 전 남친과 만나는 바람피는 도중에도 애오빠에게 12월 중순경 양털 후드 사진을 보내면서 오빠한테 잘 어울리다며 지가 사주겠다고 했어요. 역시 돈지랄. 심지어 경기도 남양주 마석에 살고 경기도에서 회사를 다니는 애가 굳이 전 남친과 애오빠가 사는 중간인 독산까지 이사 온다 함. 해당 동네에 지인이 한 명도 없음에도 왜 그 지역으로 온다는 건지 편도 1시간 30분 거리, 왕복 3시간 거리인데 이해가 안 가요. 이 외에 독산에 친구를 보러 왔는데 시간이 남으니 둘이 술 먹자는 둥 이래저래 애오빠한테도 들이댄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상한 걸 감지했던 애오빠가 친구를 거절했고 모자란 전 남친만 넘어간 거였어요. 동시에 전 남친과 애오빠를 만날 생각하다니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헤어지자는 카톡 받은 날 그 친구는 헤어지자마자 디데이 하면서 보란듯이 만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헤어진 것도 억울한데 둘은 신나게 만나고 있을 때 나 혼자 힘들게 짐 정리하고 스트레스에 찌드는 게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부르내고 내가 소개시켜준 거지만 그 행동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거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어요. 처음 자취방 계약 당시 보증금을 전 남친과 반반으로 계약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 짐 빼는 당일 본인 짐도 스스로 정리하지 않은 전 남친에게 화가 나 있었고 반씩 부담했던 보증금을 못 주겠다 하네요. 아무 이유 없이 안 주겠다 선언한 건 아니고 전 남친 주장하여 결국 계약 연장을 하게 됐을 뿐더러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은 전 남친의 양다리와 바람으로 인해 전 남친 부담해서 받은 보증금에서 다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자 전 남친은 오히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네요.
친구와 바람 피우는 중에도 왜 나에게 집을 연장하자고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만 결국은 전 남친 본인이 원해서 계약 연장을 하게 된 거고, 계약 연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람 피우고 양다리였던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 금액은 전 남친 부담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친 본인이 한 짓은 모르고 반씩 냈던 보증금 안 준다는 소리에 벌벌 떨면서 화내는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헤어졌지만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후기 아닌 후기를 쓰게 되었고, 위에 거론했듯이 자작이란 얘기가 있어 바람 피웠던 내용을 첨부해서 올려요. 첨부가 10개까지만 가능하여 최대한 인증했어요. 후기 글을 쓰면서 추가로 알게 된 내용도 첨부했어요. 11월 24일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첫 기일이라서 주말임에도 가족들과 보내야 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전 남친은 자취방에서 있었어요. 제가 없을 때도 전 남친 자취방에서 혼자 잘 쉬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았으나 아버지 기일이어서 집을 비운 사이 친구를 불러서 함께 있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심적으로 많이 힘든 날인데 나 없는 사이에 친구를 자취방으로 불러서 함께 있었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나랑은 연락도 끊은 상태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일 겸 송년회 모임에 나타났었던 거예요. 12월에 전 남친 주말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안 왔을 때 카톡 내용이랑 내비, 펜션 예약 내용을 확인해 보니 친구랑 여행을 갔었던 거예요. 나는 단순히 전 남친 권태기가 온 줄 알았었고, 친구 아기 돌잔치 때도 자취방에 와 있던 전 남친 생각나서 배달 음식까지 시켜줬더니 그날도 친구를 자취방으로 불러서 둘이 아주 오붓하게 내 집에서 알콩달콩 놀았던 거예요. 배달해줬었던 음식은 고스란히 냉장고 속에 있었고 물어보니 라면 먹었다고 거짓말하네요. 이때부터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던 중 1월 초 친구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전날 회사 워크숍이라 했던 전 남친은 과음했는지 술이 덜 깬 상태로 친구 커플과 만났어요. 이것도 알고 보니 그 친구랑 전날 만나서 술 먹고 놀다가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나랑 내 친구 커플 약속에 온 거였어요. 하루에 몇 탕을 뛰는 건지 나중에 안 거지만 체력도 안 되는 분이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이후에 원문 내용처럼 카톡으로 친구와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은 바람 피운 전 남친 일방적으로 헤어지자 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고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카톡으로 이별을 전하고 심지어 본인 짐 빼는 것도 나한테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람 피운 전 남친이나 친구의 남자친구와 바람난 사람이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아직도 악몽을 꾸는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놈이 그런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그게 분해서 혹시라도 이 글이 퍼지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질 바래서 작성합니다. 내 손으로 부른 애도 내 손으로 소개시켜준 게 맞으니 나도 잘한 거 없다는 거 알아요. 다만 친구에게 남자친구 생겼다고 보여준 게 이런 일을 당하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일은 왜 나는 겪어야 했는지 그게 너무 속상하네요. 단지 그뿐입니다. 차라리 헤어지고 몰래 만나든가. 지들은 지금 세상 핑크빛에 좋아 뒤질라고 하겠지만 그놈은 쪼다마냥 왜 걸려서 나에게 이딴 스트레스 주는지 너무 화납니다. 그리워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화가 쌓이는 기분, 억누르니 몸이 부들부들거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당해보니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이 안 돼서 혹시나 만약에라도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냥 엮이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